네, 자, 우리 시장 시작과 동시에 코스피 시장 2천선을 하회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악재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재 시각 10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기가 지금 열리고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할 것이다. 좀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우리가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된다면 2004년 이후 15년만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지금 네, 현재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됐다는 의결이 됐다는 소식이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한국의 2차 경제 보복을 강행을 했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가 단행이 됐다, 의결이 됐다는 소식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004년 15년 만에 우리나라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자, 일단 오늘 결정이 됐으니까 21일 이후에 공포가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요. 8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8월 말에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 포괄 허가 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심사가 까다롭지 않았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서 수출 심사가 더욱더 까다로워질 예정이고요. 이제는 3년마다 경신을 받았던 그런 수출 심사를 이제는 6개월마다 받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절차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악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자님. 네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가 됐고 또 미중 무역 전쟁 격화라는 파문 때문에 거의 뭐 7개월 만에 그 코스피가 2천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뭐 하방 지지선이었던 만큼 앞으로 좀 반대 매매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뭐 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의결이 됐는데 이걸 보면은 뭐 미국 증제 등에 뭐 보류가 있다라고 했지만 이건 뭐 아니었던 걸로 일단 됐고요. 그리고 이게 21일 후가 되기 때문에 빠르면 23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뭐 품목은 이제 향후에 좀 나올 예정이지만 뭐 캐치홀 통제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뭐 일본 경제산업성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품목 수입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품목들이 나올 전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의 규제 강화에 포함된 품목 범위인데 일본 반도체 소재 3개 이외에 어떤 품목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네. 보면 뭐 3년에 한 번씩 받던 거를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받게 되는데 일단 조금 더 품목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일본 입장에서는 뭐 수익 금액이 높고 그리고 일본 대체 가능성은 낮지만 또 수출국 행선지가 고루 분배돼 있어서 일본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품목을 타깃으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리지스트와 또 플로린, 폴리이미드가 일단 조건에 부합한다라는 설명이 많고요. 여기를 살펴보면 뭐 반도체 웨이퍼라든지 뭐 평판 디스플레이와 더불어서 자동차, 기계, 화학 산업에서 사용되는 공작 기계 그리고 탄소 섬유 차량용 2차 전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또 플라스틱재, 뭐 기타 물품이라든지 렌즈 부속품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품목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속보가 전해짐과 동시에 우리 시장 낙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스피 시장 현재 1.46% 하락하면서 1990선도 깨졌네요. 1981포인트, 87포인트, 현재 91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좀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9% 하락하면서 낙폭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21,112포인트, 21,085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중요한 건 이 배제 조치가 얼마나 이끌어가느냐, 그 장기화 여부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옵니까? 일단 뭐 글로벌 경제에 미칠 여파로서는 현재로서 좀 추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좀 많은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는 아무래도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 외신은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미중 무역 전쟁보다는 오히려 한일 갈등에 더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와 뭐 관련 불확실성은 당연히 그 지수 상승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한국과 일본 주식 방향성은 지금 거의 한 2016년 이후에 계속해서 좀 일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상관관계는 0.9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보다 오히려 좀 더 끈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 무역 갈등이 장기화가 되면 두 국가 증시 모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도 뭐 니케이라든지 코스피가 동반을 하락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데 이렇기 때문에 일본이 오히려 좀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희가 좀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마냥 불안에 떨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수출 배제 국가, 이제 화이트리스트도 제외를 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좀 모든 카드를 다 꺼낸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함께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증시 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줄어들 가능성도 아, 있다라는 그렇습니까? 의견이 일부가 네. 나오고 있는데 7월 말 우리 증시는 일단 여러 변수 때문에 크게 출렁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좀 선반영됐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반도체 업종 고점과 뭐 생산 차질 우려가 있긴 하지만 뭐 반도체 재고 감소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국내 기업의 어떤 타격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단 한국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와 또 정부 지원 등으로 일단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일단 관련 수혜주 찾기에 일단 분주한 상황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일본이 일단 경제 부진에 일단 무역 흑자국이기 때문에 이번 갈등으로 얻을 이득이 없고 또 논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일단 해소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은 일단 강경 발언이나 아니면 국민 자발적 불매 운동 외에는 대응 방안을 좀 아껴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 일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부담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여기서 또 일본 타격도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IMF가 7월에 그 세계 경제 전망에서 일본 경기 모멘텀을 좀 둔화를 전망을 했는데 소비세 인상 근거로 2019년 그리고 20년에 경제 성장률을 각각 0.9, 0.4로 그 4월 전망치에 비해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거를 살펴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뭐 자승자박 또는 자충수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경제 갈등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다시 좀 불이 붙는 모양새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깜짝 발표를 좀 했는데 네. 일단 당장 1일부터 그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 공세를 이제 나섰는데요. 일단 관세 부과가 일단 한 달여 정도 남은 것과 그리고 또 2,500억 달러 중국 제품처럼 25%가 아니라 10%를 부과했다는 점은 일단 합의를 위한 카드라는 일단 풀이가 많고요. 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아이폰 같은 제품의 관세 여부가 없는 것을 볼 때 이번 결정이 내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가 반년 정도 남게 되면 협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빅딜을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현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뭐 지난달 30일과 31일에 그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전이 없었다라고 보고 일단 9월 재개할 때를 대비해서 최대한 좀 결론을 도출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 증시는 일단 한일 갈등보다는 트럼프의 어떤 강경 발언에 좀 더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일단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기 충격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화이트리스트 배제, 또 중국의 그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등과 맞물려서 좀 8월 한 달은 좀 살얼음판 증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살얼음판 증시가 될 것이다. 8월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방금 속보가 나왔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100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고요. 우리 시장 낙폭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 시장 조금 전보다 낙폭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대응을 잘 현명하게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